저는 아파트 경비원이에요. 올해로 이 일 한 지 딱 10년째입니다. 사람들은 경비 일을 쉽게 생각하는데 막상 해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입주민들 사이 갈등 중재부터 시작해서 택배 분실 사건, 주차 문제, 심지어 부부싸움 중재까지 하루하루가 드라마예요. 근데 제가 오늘 하려는 이야기는 좀 특별해요. 저희 아파트는 총 15층짜리 5개 동이 있는 중형 아파트인데요. 입주한 지 한 12년 정도 된 곳이에요. 저는 주로 야간 근무를 맡고 있어요. 밤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요. 작년 11월쯤이었어요. 날씨가 제법 추워진 어느 날 밤이었죠. 새벽 3시쯤 됐을 거예요. 경비실에서 CCTV 모니터를 보면서 졸음을 참고 있었는데 지하주차장 쪽 화면에서 뭔가 이상한 게 보이더라고요. 한 남자가 지하주차장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처음엔 차를 찾는 건가 싶었어요. 가끔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술 드시고 오셔서 자기 차를 못 찾으시는 분들. 근데 이 사람은 뭔가 달랐어요. 계속 차량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 같았어요. 차 문을 당겨보기도 하고요. 저는 바로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혹시 차량 절도범일 수도 있으니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심장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지하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그 남자는 B동 쪽 주차구역에 있었어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다가갔죠. 저기요, 무슨 일이세요? 그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저를 쳐다봤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얼굴이 창백하고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차를 찾고 있어서요. 차를 찾으세요? 대기 몇 동 몇 호세요? 저는 여기 사는 사람 아니에요. 그 순간 제 온몸에 긴장이 돌았어요. 여기 사는 사람도 아닌데 새벽에 지하주차장을 돌아다니고 있다니요. 그럼 왜 여기 계시는 건데요? 그 사람은 잠시 망설이더니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사실은 제 딸을 찾고 있어요. 딸요? 네. 제 딸이 이 아파트 어딘가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몇 호인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좀 당황했어요. 딸이 사는 집을 모른다니 그게 말이 되나 싶었죠. 딸분한테 연락하시면 되잖아요? 연락이 안 돼요. 전화번호도 바꿨고 저를 피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일단 경비실로 모시고 가자고 했어요. 추운 데서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자세한 사정을 들어봐야 할 것 같았거든요. 경비실로 올라와서 따뜻한 커피를 한 잔 드렸어요. 그리고 차근차근 물어봤죠. 무슨 사정이 있으신 거예요? 그 남자분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5년 전에 이혼했어요. 제 잘못이었죠. 사업한답시고 돈을 잘못 건드렸다가 빚을 지게 됐고 결국 가족들한테 피해를 줬어요. 아내는 저랑 이혼하고 딸을 데리고 나갔죠. 그분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어요. 그 후로 5년 동안 빚을 갚느라 미친 듯이 일했어요. 딸한테 연락하고 싶었지만 제대로 된 아빠 모습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나타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5년이 지났고 이제 빚을 다 갚았어요. 그래서 딸분을 찾으시는 거군요. 네. 전처한테 연락했더니 딸이 대학 졸업하고 취직해서 혼자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아파트 어딘가에 산다는 것까지는 들었는데 정확한 호수는 안 가르쳐 줬어요. 딸이 저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저도 딸이 하나 있거든요. 만약 제가 그런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주차장을 돌아다니신 거예요? 차 번호를 알거든요. 전처가 타던 차를 딸한테 물려줬다고 들었어요. 그 차를 찾으면 몇 호에 사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난감했어요. 이건 명백히 개인정보 문제였거든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도 함부로 알려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 마음은 이해하는데 제가 입주민 정보를 함부로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그건 규정 위반이거든요. 알아요. 저도 그걸 알아서 경비실에는 안 왔던 거예요. 그냥 제 힘으로 찾아보려고요. 그분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죠.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규정상으로는 안 되는 일이었지만 이분 입장에서는 정말 절박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5년 동안 빚 갚느라 고생하고 이제 딸을 만나고 싶은데 거절당하는 심정이 어떨까요? 이렇게 하시죠. 제가 그 차량을 찾아서 몇 호 차량인지는 확인해 드릴게요. 대신 제가 먼저 그댁에 연락해서 사정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만나실 의향이 있으신지 물어볼게요. 어떠세요? 그분이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눈에 희망이 비치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네. 근데 만약 딸분이 거절하시면 그때는 더 이상 이 아파트에 오시면 안 돼요. 약속하세요. 약속할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날 아침 일찍 주차장을 돌면서 그분이 말씀하신 차량 번호를 찾았어요. 생각보다 금방 찾았죠. 3동 쪽 주차구역에 있었어요. 차량 등록 정보를 확인해보니 702호였어요. 근무가 끝나고 집에 가기 전에 702호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깐 기다리니까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 문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비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인데요.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그분이 약간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 물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어젯밤 일을 설명했어요. 한 남자분이 딸을 찾아왔는데 혹시 아버지를 찾고 계신 분이 아니냐고요. 그 순간 그분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아버지요? 네. 그분이 5년 만에 찾아오셨는데 꼭 한번 만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기다렸죠. 저는 만나고 싶지 않아요.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그분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세요? 엄마랑 저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아세요? 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이제 와서 만나자고 하는 게 말이 돼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건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제가 감히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요. 그분이 정말 간절해 보이시던데요. 5년 동안 빚을 다 갚으셨대요. 이제 제대로 된 모습으로 만나고 싶다고요. 빚을 갚았다고 해서 상처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분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친구들한테 얼마나 놀림을 받았는지 아세요? 우리 집이 망했다고, 아빠가 돈 때문에 도망갔다고, 엄마는 혼자서 저 대학 보내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아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조용히 들어드릴 수밖에요. 근데요,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분을 정말 한 번도 보고 싶지 않으세요? 평생요? 그 질문에 그분이 말을 멈췄어요. 한참을 생각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가끔은 보고 싶어요. 어렸을 때 저한테 잘해주셨던 아빠가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근데 너무 무서워요. 만나면 또 실망할까봐. 그럼 한 번만 만나보시는 건 어때요? 여기서 말고 중립적인 곳에서요. 그리고 제가 같이 있어드릴게요. 혹시라도 불편하시면 바로 자리를 뜨시면 되고요. 그분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한 번만이요. 딱 한 번만요. 저는 그날 저녁에 그 남자분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딸분이 만나기로 했다고요. 그분 목소리가 떨리는 게 전화로도 느껴지더라고요. 사흘 후 아파트 근처 카페에서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저도 약속대로 함께 갔죠. 카페 한쪽 구석 자리에 아버지가 먼저 와 계셨어요. 딸분이 들어오는 걸 보자마자 벌떡 일어서셨어요. 수아야. 말 한마디에 목이 메는 게 보였어요. 딸분은 그냥 멀뚱히 서 있었죠. 저는 조용히 옆 테이블에 앉았어요. 앉아라. 아버지가 먼저 의자를 빼드렸어요. 딸분이 어색하게 앉았고요.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저도 너무 긴장돼서 커피 마시는 척하면서 힐끔힐끔 쳐다봤죠.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잘 지냈어요. 대학 졸업했다며? 취직도 했고? 네. 대화가 너무 어색했어요. 5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 놓은 거리가 느껴졌죠. 수아야, 아빠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한테도 엄마한테도 너무 큰 상처를 줬어. 변명할 생각은 없어. 다만 아빠가 그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다는 것만은 알아줬으면 해. 빚도 다 갚았고 이제는 제대로 된 사람이 됐어. 딸분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아빠,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응, 뭐든지 물어봐. 왜 5년 동안 연락 안 하신 거예요? 저 아빠가 죽은 줄 알았어요. 딸분 목소리가 격앙되기 시작했어요. 생일날에도 명절에도 제가 힘들 때도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아빠는 저랑 엄마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지도 않으셨어요? 아니야. 매일같이 궁금했어. 너한테 전화하고 싶었어. 근데 할 수가 없었어. 아빠가 너무 초라한 모습이었거든. 빚쟁이들한테 쫓기면서 하루하루 겨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 그게 아빠 맘대로 정하실 일이에요? 저는 그냥 아빠가 살아있는지 밥은 먹고 다니는지 그것만 알고 싶었어요. 딸분이 소리를 높였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빠가 잘못 생각했어. 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낡은 지갑이었는데 거기서 사진 한 장을 꺼내더라고요. 이거 봐봐. 아빠가 5년 동안 이거 보면서 버텼어. 그 사진은 딸분이 고등학교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모서리가 다 닳아서 너덜너덜했죠. 매일 밤 이 사진 보면서 다짐했어. 꼭 다시 당당한 아빠가 돼서 수아 앞에 서겠다고.
딸분이 그 사진을 보더니 결국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빠. 저는 당당한 아빠가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옆에 있어주는 아빠가 필요했어요. 아버지도 눈물을 닦으면서 말했어요. 아빠가 정말 바보였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제 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매일 집에 가면 딸을 볼 수 있는데 이 아버지는 5년 동안 그러지 못했던 거잖아요. 그날 이후로 두 분이 어떻게 지내시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다만 가끔 그 딸분을 아파트에서 마주칠 때가 있는데 예전보다 표정이 훨씬 밝아진 것 같아요. 한 번은 아버지분과 함께 걸어가시는 모습도 봤고요. 완전히 예전처럼 돌아간 건 아닐 거예요. 5년이라는 시간이 만든 상처가 하루아침에 아물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근데 적어도 다시 시작은 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 일 이후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경비 일을 하면서 그냥 기계적으로 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의 인생이 다 얽혀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제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누군가의 인생에 작은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것도요. 지금도 밤마다 경비실에서 CCTV 모니터를 보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이상한 사람 없나 확인하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좀 다르게 봐요. 혹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나, 힘들어하는 사람은 없나 하면서요. 그리고 집에 가면 딸을 꼭 안아줘요. 매일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제 알거든요.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다는 걸 그날 밤 지하 주차장에서 배웠으니까요.